다음 사건은 양지민 변호사님, 이것도 약간 좀 재산하고 돈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가 바로 사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6월 28일에 이 남성이 혼자서 울산 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하고 4일 만인 7월 1일에 동거녀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6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하기 이틀 전인 26일에 이 동거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미 의식 불명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재산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사실은 이제 부부가 돼야만 내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동거녀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거녀의 신분증이라든지 도장 이런 걸 다 가져가서 증인으로 이제 본인의 아버지와 동생을 적어놓고 혼자서 그냥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 그리고 서명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결국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윤혁 교수님, 지금도 혼인신고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나 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서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또 그 제3자가 이제 뭐 증인으로서 이름이 적게 되면은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사안도 그와 같은 이제 법의 행정적 뭐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신고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원의 그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혼 관계가 있는 경우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승낙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인 상태가 이제 혼미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승낙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혼인 신고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항들이 많이 다른 간접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김 권사님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 사실 뭐 부부라고도 거의 같게 보는데 여기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그 정도의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혼인 의사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를 이제 오랫동안 하잖아요. 근데 혼인사가 있으면 대개 혼인신고를 해요. 근데 혼인사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둘 관계를 보면 피해자 측에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어떤 추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가 보기 어렵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일단은 뭐 장기간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니까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인신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쓰러진 다음에 했기 때문에 혼인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장 이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장 이식은 가족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인신고하고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데 신장 이식을 계속 하기 싫으니까 계속 혼인신고를 미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신고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제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같은 집 살면서도 각방을 살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만약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집안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인을 신고할 어떤 의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방적인 본인이 재산 상속을 위한 이런 혼인 신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 이 사건은 사문서 위조로 결국 결과가 나올 건데 이 도덕적으로 보면 재산 무언가를 갈취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위조를 한 거잖아요. 그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혼인신고 서류를 보면 맨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고 내가 작성하는 것이 물론 위임장을 가져가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작성하는 것이 다 사실임에 틀림이 없고 만약에 이제 이게 위조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겠다라는 부분도 사실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하고 내가 그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뭐 이건 형사처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근데 물론 사실은 핵심은 그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할 것을 목적으로 사람의 사실은 물론 목숨까지 노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괘씸하게 본 부분도 본인이 가까운 동거녀가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동거녀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탐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재판부에도
그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재질이 나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뭐 선처한 이유도 뭐 써놓긴 했는데 좀 씁쓸한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결국 이제 예. 돈을 노린 어떤 그런 범죄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다뤘던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공동체의 문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거에 앞서 어떤 이해관계라는 부분이 먼저 이제 자신의 이득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 같은 게 없는 거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말로 그걸 같이 혼인할 생각이면은 진작에 혼인신고를 해서 신장 이식술 그런 걸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마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쓰러진 이틀 뒤에 하나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재산을 노린 뭐 그런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비난받을 뭐 그런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게 어떤 실질적인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죄의 경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굉장히 어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그런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